안녕하세요. 고향 FM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 마을 미디어 공동체 지원 사업 특별기획 방송 소소한 인문학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해양환경 운동가에게 듣는 자원순환 이야기 편입니다. 가을인가 했는데 벌써 설악산에 첫눈이 오고 겨울인가 했는데 오늘은 걸어오다가 화단에서 발견한 철쭉꽃 한 송이가 어찌나 생뚱맞던지요. 그 아이도 계절이 수상하니 봄이라고 생각했겠죠. 낮에는 따뜻한 햇살이 있지만 저녁엔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의 역습, 기후위기, 플라스틱 제로, 탄소 중립, 친환경 재생에너지 등등의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존경하는 바다 해설사 박경화 선생님을 모시고 자원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3년 전 농촌체험 지도 강사 교육을 받고요. 농촌체험 지도 강사 활동을 하다가 영역이 더 확장되어 가지고 바다해설사, 해양환경교육센터 위촉 강사, 그리고 또 요즘은 해양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니까 해양 쓰레기 전문 강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업사이클링 강사까지 활동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박경화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환경운동연합회 회원이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10년 넘게 이런 활동을 하셨다니까 더 멋지십니다. 해양 쓰레기 전문 강사를 하시면서 업사이클링 수업도 하시는데 자원순환이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사회는요. 넘치는 소비주로 인한 쓰레기가 정말 많이 발생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장소, 또 환경 문제로 인한 지역 간 대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자원순환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 캠페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활용 쓰레기를 모은다고 해도 제대로 다시 쓰여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써서 저는 씻어서 말려서 배출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버린 것에서 오염이 되어서 같이 오염이 묻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필환경 시대이니만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바다 해설사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죠. 하지만 어촌 환경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바다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어촌어항공단에서 2010년부터 양성한 바다 인문학, 해양 생태, 갯벌, 환경 등의 전문 지식을 기준으로 해양 생태 체험을 지도하고 어촌을 찾는 관광객에게 특정 지역 어촌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는 해양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선생님의 글을 SNS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일단 파란 파도가 막 그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다라는 그 일터로 가시는 것에서부터 너무 부럽고 하시는 일도 멋지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멋진 분들이 바다 해수사이신 거군요. 관광하러 가신 분들이 쓰레기를 잘 처리하고 오셔야 이 멋진 바다를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업사이클링이나 하이사이클링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늘 바다를 다니면서 비치코밍이나 연안 정화 활동을 하고 나면 쓸모가 있는 것들을 따로 갈무리하여서요. 업사이클링이나 하이사이클링 작업에 재료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예.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깨진 바다 유리를 활용하여 가지고 바다 보석 목걸이를 만들거나 바다 유리를 붙이고 나머지를 스토리를 입혀서 네임펜으로 완성시키는 활동을 통해서 강의식 해양 수업보다 좀 더 체험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좀 이렇게 생각거리가 많은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면은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바로 즉석에서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네. 공감하고
알게 되거든요. 네. 더 좋은 방법으로는 직접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면은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예. 하이사이클은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해양환경 공모전 같은 곳에 작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는 작업과 연결해보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를 말씀드리면은 해양환경 공모전에 고양시의 투비협동조합 회원님들과 연계를 같이 해가지고요. 예. 고기 잡을 때 사용하였던 폐그물을 이용해서 다용도 가방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자원순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실생활에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예.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는 그 투비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자원순환 제품을 만드셨군요. 오늘 제가 선생님께 선물로 친환경 샴푸바, 그러니까 샴푸로도 쓸 수 있고 몸 전용 세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비누를 가지고 왔는데 그 포장을 마침 그 투비 협동조합의 소창 행주를 가지고 보자기처럼 포장해 갖고 왔거든요.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불편해도 쓰레기를 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그러시리라고 믿고 다음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소년 환경 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뭐 보통 학생들이 환경 수업이라고 하면은 이 반응이 썩 좋은 그런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표출되면서 환경 수업은 꼭 필요하고 모두가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이나 기후위기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제가 SNS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대안학교 청소년들이 환경, 특히 해양 환경 문제를 직접 배워 알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싶다는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교에 이런 수업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줄 수 있는가라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예. 하는 등 이제 뭐 학생들 또 요구에 의해서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쪽으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에 있어요. 예.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환경 교육을 신청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얼마 전 예를 들어보면은요, 고향에 위치한 주역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해양 환경 수업을 직접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해양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바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직접 이 바다 청소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아유, 기특해라. 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학교 차원에서 대형 버스 2대를 제공하고 해서 저희가 이 쓰레기 바다 청소를 하고 있는 인천 중구의 마시안 해변에서 직접 해양 쓰레기 줍기와 미세 플라스틱 채집 활동을 통해서 시민과학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경험해보는 이런 과정도 거치고 또 이 결과물을 가지고 동아리 결과물을 만들어서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샘플 같은 거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교에 이제 전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을 그쵸. 청소년 스스로들이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거쳤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되게 네.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뿌듯하고 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현장에서 소감을 어떻게 좀 발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와 보니 심각성이 많이 현장에서 보는 게 그쵸, 심각성이 충격적이죠. 예. 충격적이라고 인지하고 예. 행동으로 이 해양 쓰레기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감을 이야기할 때 뭐 전율일 정도의 그쵸. 보람이 느끼는 제가 더 걸 뿌듯하네요. 알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며칠 있다가 11월 3일 날 또 예. 2차 또 1차에서 어떤 활동들을 본 친구들이 어. 저희한테도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우와. 11월 3일 날 또 마시안 해변에서 같은 이제 음. 환경 활동을 갖다가 하는 이런 어떤 다른 동아리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아. 그럴 때 이제 환경 네. 교육을 하는 교육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환경 감수성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도 저도 하고 소름 돋았어요 지금. 네,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네. 멋지십니다. 네. 예. 지가 진짜 뿌듯하네요. 네.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자원순환 방법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 순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 엄마들은 자원 순환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확실한 방법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플라스틱 생수를 박스채 이렇게 구입해서 드시던 가정에서는 정수기를 이용하는 네. 것이 그렇죠. 좋고요. 네. 또 그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은 수돗물을 직접 끓여 먹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네. 또 가정 내에서 물휴지 사용을 중단하는 것도 자원순환을 위한 큰 실천입니다. 실제로는 예. 물휴지는 쉽게 우리가 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방수를 위해서 플라스틱을 얇게 종이처럼 가공해서 이 지구상에서 500년 이상을 살아남아서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네. 심각한 오염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편리하다는 어떤 것 때문에 물휴지를 아무 생각 없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추세들을 볼 수 있는데 지구 환경이 지금 위기라는 어떤 선상에서 불안하게 서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현재. 네.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오염이 천천히 진행되고 지구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네. 바로 이게 뭐 자식 사랑이기도 하고 지구 사랑이기도 하고 그런 맥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꼭 이 가정에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것,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순환을 하는 어떤 방식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완전 동의하고요. 부모가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면 보고 자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삶을 살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줄 수가 없고 그런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업과 정부에 바라는 매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이 넘도록요.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여름 생활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도 웬만큼 날씨가 춥지 않으면은 난방을 하지 않고 집에서도 목도리와 모자를 하고 버선을 신고 사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걷기의 생활을 하냐고 하는데 제가 이제 환경을 직접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이렇게 보고 위기라는 걸 남보다 빠르게 이제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어떤 환경 감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에너지 절감, 지구 기후 환경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 환경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이 생활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쓰레기가 안 나오는 생활을 할 수 없지만은 쓰레기 봉지 20리터를 채우는데 뭐 2달 이상이 걸리는 이런 어떤 극단의 극기의 생활을 하는데 저는 뭐 이런 개인의 노력이 뭐 지구 환경을 이렇게 다 지켜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지구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지만 미미하지만은 제가 나는 떳떳하게 또 자신 있게 환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은 소비자들이 바꿀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친환경적인 기업 운영을 갖다가 펼칠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예. 되고요.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죠. 네.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환경 감수성이 날로 높아져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살고 이런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로 넘겨줄 것을 갖다가 요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반드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기업은 일정 부분의 기업 이윤을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요. 네. 전 지구적 환경 흐름에 맞춰 국민 생활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을 이끄는 정책 수립을 반드시 약속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십시오. 네,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네. 환경 감수성이란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나란 일 하시는 분들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환경 감수성을 쭉 높여주고 싶네요. 너무 짧은 시간 했나요? 긴 시간인가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늘 부끄럽지 않은 환경 활동가로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요.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자원 순환 활동이 실천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소중하니 물려줘야 할 유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켜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다음 세대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막 뛰어놀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뛰면 우리 마스크 때문에 숨 차잖아요. 그렇죠. 이런 환경을 물려주다니. 아, 정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려주신 정보들도 새겨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져 있던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있죠. 방심하지 말고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지구와 후세를 위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